한국 여권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독일 청년이 본 충격적인 현실. 자국 공항에서 한국인들이 받는 특별한 대우에 경악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환영받는 한국인들, 이게 말이 되나? 세계 3위 여권 파워, 191개국 무비자 입국. 하지만 진짜 충격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곳곳에서 목격한 믿기 힘든 장면들. 외국인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가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밀러라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에 살고 28살 IT 컨설턴트예요. 2024년 여름,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날이었어요. K-팝과 K-드라마에 빠져있던 제가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 앞에서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옆 줄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쌍의 부부와 어린 딸, 그리고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함께 계셨죠. 어린 딸이 할머니, 독일은 처음이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께서 응, 처음이야. 근데 우리 여권이 좋아서 비자 없이도 올 수 있다니 신기하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여권이 그렇게 강한가? 하고 말이에요. 저는 독일 시민으로서 여권의 힘을 당연하게 여겨왔거든요. 유럽연합 여권으로 많은 나라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걸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입국 심사 순서가 되었을 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가족이 제 앞에 서 있었는데 심사관이 한국 여권을 받아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매우 빠르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였어요. Welcome to Germany 하며 정말 친근하게 인사까지 해주더라고요. 제 차례가 되어서 독일 여권을 내밀었을 때도 물론 문제없이 통과했지만 뭔가 한국 여권에 대한 반응이 특별히 좋아 보였어요. 심사관의 표정이나 태도에서 느껴지는 신뢰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탑승구에서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으로 한국 여권 파워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헨리 여권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전 세계 여권의 힘을 순위로 매기는 지수인데 한국이 무려 세계 3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191개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수치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K-팝과 K-드라마로 유명한 문화 강국이었는데 여권 파워까지 이렇게 강한 줄은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싱가포르가 1위, 그 다음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이 공동 2위라는 거였어요. 제 조국 독일도 2위에 있었지만 한국이 바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해봤어요. 여권이 강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단순히 여행이 편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마도 그 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경제력, 외교 관계 같은 것들이 모두 반영된 결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독일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도 한국 여행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많이 좋아하더라. 나도 손자가 추천해서 가보는 거야.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여권 파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구나 하고요. K-팝이나 K-드라마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신뢰로 발전한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입국 심사관분이 제 독일 여권을 보시더니 독일에서 오셨군요. 한국 여행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정중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K-드라마와 K-팝을 좋아해서 문화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하고 답했더니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좋은 여행 되세요. 하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여권이라는 작은 책자 하나가 담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요. 이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그 나라의 브랜드이자 국민들의 자부심이 담긴 상징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저녁에 명동의 한 카페에서 일기를 쓰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K컬처 때문이었지만 이미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또 다른 힘을 경험하게 되었구나 하고요. 바로 K여권의 힘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첫째 날 아침, 저는 명동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여권을 맡겨달라고 하는데 직원분이 제 독일 여권을 보시더니 아, 독일이시군요. 저희 호텔에는 한국분들이 독일 여행을 많이 가신다고 해요. 점심시간에 명동 성당 근처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 둘이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이번에 유럽 여행 계획 어떻게 됐어? 응. 진짜 좋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다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서 너무 편해. 맞아. 친구가 미국 사는데 한국 오려면 비자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인이 한국에 오려면 비자가 필요하다고요. 집에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을 구경하러 갔어요.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영어로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 캐나다에서 온 가족이었어요. 그중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정말 발전된 나라구나. 우리 캐나다 여권도 좋다고 하는데 한국 여권은 우리보다 순위가 높다더라. 아들이 알려줬는데 세계 3위래. 저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나라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저녁에는 홍대에 가서 한국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알게 된 한국인 친구들이었는데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들과 맥주를 마시면서 여권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정말 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 응.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 저는 그날 공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한국 여권을 보는 독일 심사관의 태도, 그리고 여권 파워가 의미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여권이 강하다는 건 단순히 여행이 편하다는 게 아니야.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 한국이 191개 국가에서 한국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고 인정받는다는 뜻이야. 준호라는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럼 우리가 해외에서 더 환대받을 수 있다는 거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권 파워는 개인의 여행 편의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건 말이에요. 수진이라는 친구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가 이렇게 여권이 강한 줄 몰랐다는 거야. 너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여권 파워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구나. 마치 독일 사람인 제가 독일 여권의 힘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점원분이 외국인인 저를 보시더니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아, 독일. 좋은 나라죠. 저희 사촌이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 여권 덕분에 비자 걱정 없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편의점에서조차 한국 여권 이야기가 나오다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나라별 순위를 확인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3위라는 것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상승세였어요. 10년 전만 해도 지금만큼 높지 않았는데 꾸준히 올라온 거더라고요. 이건 한국의 경제 발전, 외교 관계 개선, 그리고 국가 이미지 향상이 모두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미국의 순위였어요.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 여권이 지금은 8위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한국보다 낮은 순위였죠. 이건 정말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K-드라마와 K-팝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태여권이라는 또 다른 한국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힘은 단순한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서는 더 깊이 있는 국가적 신뢰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날, 저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궁궐로 걸어가는 길에 정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볼 수 있었어요. 다양한 언어가 들렸는데 매표소에서 줄을 서면서 앞에 선 일본인 가족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우리 일본 여권도 좋지만 한국 여권도 거의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래. 할아버지 세대 때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생각해봤어요. 한국의 현재 모습이 과거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3위의 여권 파워를 가진 선진국이 되었으니까요.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근정전의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500년 넘은 역사를 간직한 건물들이 서울의 현대적인 빌딩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이드 투어에 참여했는데 가이드분이 한국어와 영어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참가자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영국에서 온 헬이라는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이드분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한국인의 정신이 아닐까 싶어요. 또한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성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온 말이라는 여성이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저는 파리에서 한국 관광청 일을 하는데
요즘 유럽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정말 많이 와요. 한국 사람들도 유럽에 비자 없이 올 수 있고, 우리도 한국에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서 서로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여권 파워가 실제로 사람들 간의 교류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에 궁궐 근처의 한 전통 찻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70대로 보이는 한국인 할아버지가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빈자리가 없어서 정중히 같이 앉아도 되는지 물어봤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독일어를 조금 하실 수 있었어요. 젊은 시절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960년대에 독일에 일하러 갔었지. 그때는 한국 여권으로 독일 가려면 온갖 서류가 다 필요했어. 지금 젊은이들은 정말 좋겠더라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이 젊었을 때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했는데 지금은 세계가 우리를 찾아와. 그리고 우리도 당당하게 어디든 갈 수 있고.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발전상을 담고 있는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을 구경했어요. 한국의 전통 생활상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등이 인상 깊었습니다. 박물관에서 만난 태국 관광객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 정말 대단하죠. 우리 태국도 한국처럼 발전하고 싶어요. 한국 여권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여권 파워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서서 발전의 목표이자 꿈이었던 거예요. 저녁에는 청계천을 산책했습니다. 복원된 하천을 따라 걸으면서 한국의 도시 재생 능력에 감탄했어요. 과거의 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만들어내는 한국인들의 지혜가 느껴졌거든요. 청계천에서 만난 한 한국인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학생이 정말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저는 한국이 여권 파워 3이라는 걸 친구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만든 거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여권 파워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물을 사면서 점원분과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여행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정말 좋아요. 특히 한국의 발전상이 인상적이에요. 하고 답했더니 점원분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외국분들이 한국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조카가 유럽 여행 갔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래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경복궁에서 본 한국의 역사,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과거와 현재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의 여권 파워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 여권의 힘은 이 나라가 걸어온 길과 사람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한국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부산으로 가는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울역에서 표를 끊으면서 놀란 점이 있었어요. 외국인인 제게도 한국인과 똑같은 가격에 표를 판매해 주더라고요. 어떤 나라들은 외국인에게 별도 요금을 받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KTX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한국의 도시와 시골을 지나갔습니다. 고속철도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독일도 철도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KTX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옆 좌석에 앉은 한국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 아들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가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세계 어디든 가서 공부하고 일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의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독일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 걱정되었지만 생각보다 쉽게 적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독일 가려고 할 때 서류 준비가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올라갔나 봐요. 아주머니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감천문화마을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산비탈에 층층이 쌓여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곳에서 만난 프랑스 관광객 부부가 인상 깊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번 아시아 여행에서 한국이 제일 편한 것 같아. 다른 나라들은 입국할 때마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복잡했는데 여기는 정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었어. 아내도 동의하며 대답했어요. 맞아. 그리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우리를 보는 시선도 다른 곳과 달라. 뭔가 환영받는 느낌이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졌구나 하고요. 과거에는 외국인이 신기한 존재였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았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점심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일본인 가족이 눈에 띄었어요. 할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손자가 함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 세대는 정말 좋겠다. 우리 때는 한국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마치 일본 국내 여행하듯이 올 수 있으니 말이야. 손자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학교에서도 한국 수학여행 오는 반이 많아요. 선생님이 한국은 가까우면서도 배울 게 많은 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대화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세대를 넘나드는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과거의 복잡했던 관계에서 지금의 자연스러운 교류로 바뀐 건 말이에요. 광안리 해수욕장을 거닐면서 만난 호주 배낭여행자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형, 어느 나라에서 왔어? 독일이야. 너는? 호주.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아시아 여러 나라 다녀봤는데 한국이 제일 편해. 공항에서부터 느낌이 달라. 뭔가 까다롭게 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는 느낌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느꼈던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 말이에요. 한국이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거든요. 저녁에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갔어요. 싱싱한 해산물들과 활기찬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시장 상인 아저씨가 저에게 회를 한 점 맛보라고 주시더라고요. 독일? 우리 딸이 독일 여행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났다더라고. 요즘 세상 참 좁아졌어. 아저씨의 딸은 대학교 3학년인데 방학 때 친구들과 유럽 배낭여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엄청난 일이었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정말 자유롭게 다니더라고.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나 봐. 아저씨의 말에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딸이 자유롭게 세계를 다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한 말이에요. 밤에는 부산 송도해수욕장 근처의 한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찜질방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한 아버지와 초등학생 아들의 대화가 기억에 남아요. 아빠, 우리도 독일 같은데 여행 갈 수 있어? 물론이지. 아빠 어렸을 때는 꿈도 못 꿨는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사이가 좋아졌거든. 정말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대답이었어요. 사이가 좋아졌다는 표현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찜질방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자신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당당하고 자연스러워졌다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신기한 나라가 아니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국의 진짜 힘은 단순한 수치나 순위가 아니라 이런 자연스러운 교류와 상호 존중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부산에서 경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보며 이 나라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논밭과 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독일의 시골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주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불국사였어요. 1000년이 넘은 절의 웅장함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불국사 경내에서 만난 80대로 보이시는 독일 교포 할머니가 독일어로 손자에게 설명해주고 계셨는데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어요. 할머니, 여기가 정말 오래된 곳이에요? 그래, 이 절은 할머니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있던 곳이야.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니? 정말 대단해요. 독일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그 할머니께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같은 독일어를 쓰는 사람을 만나서 반가웠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도 독일에서 온 관광객입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반갑네요. 저는 50년 전에 독일로 이민 간 간호사였어요. 이 아이는 제 손자고요. 50년 전 독일로 간 간호사라고 하시니 1970년대 한독 간호사 파견 프로그램으로 가신 분이구나 싶었어요. 그때는 독일이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한국은 아직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세월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싶어요. 손자도 말했어요. 할머니, 제 친구들이 한국을 정말 부러워해요. K-팝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이제는 한국이 멋진 나라가 됐어요. 그 대화를 듣고 저는 깊이 생각해봤어요.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이 얼마나 변했을까 하고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떠났던 나라와 지금 손자가 자랑스러워하는 나라 사이의 거리감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경주 시내의 한 국밥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미국인 교수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국사를 연구하는 학자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자주 오시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연구 때문에 1년에 여러 번 와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1990년대였는데 그때와 지금은 정말 다른 나라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30년 넘게 한국을 지켜봐온 외국인 학자의 시선에서 본 한국의 변화 말이에요.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이 강했다면 지금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나요. 그리고 그 자부심이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성과에 기반한 거라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오후에는 첨성대와 대릉원을 돌아봤습니다. 1000년 전 신라인들이 별을 관측했던 첨성대 앞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오랜 호기심과 탐구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현재 한국이 IT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이런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릉원에서 만난 중국인 관광객 가족과 대화를 나눴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기억에 남아요. 아들아, 이런 유적들을 보면 한국이 얼마나 오랜 문화를 가진 나라인지 알 수 있지. 요즘 한국이 잘 나가는 게 우연이 아니야. 이런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이야. 아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아빠, 그럼 우리 중국도 오래된 문화가 있는데 왜 한국만큼 인기가 없을까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다른 것 같아. 한국은 그 균형을 잘 맞춘 것 같아. 정말 예리한 관찰이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을 정확히 짚어낸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는 경주 황리단길을 걸었습니다. 전통 한옥들 사이사이에 모던한 카페와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한국의 독특한 매력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프랑스 젊은 커플의 대화가 들렸어요. 이번 아시아 여행에서 한국이 제일 마음에 들어. 나도 그래. 다른 나라들은 뭔가 관광객 취급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는 느낌이야.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정말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겸손해. 그 대화를 들으며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자연스러운 자신감 말이에요. 과시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한 그런 태도 말이에요. 밤에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사장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젊은 시절 외국에서 공부하신 경험이 있으셨어요. 저는 80년대에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일본 근처 이런 반응이었죠. 지금은 어떠세요? 완전히 달라졌죠. 제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해요. K-팝도 알고 한국 영화도 알고 삼성이나 LG 같은 브랜드도 알고요.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세대 간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경험하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말이에요. 가장 뿌듯한 순간이 언제세요? 아들이 전화해서 아빠,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라고 했을 때요. 제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말이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경주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해봤습니다. 천년 고도 경주에서 느낀 한국의 저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랜 시간 축적된 문화적 자신감이 현재의 성과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화려한 성과나 수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연 깊은 뿌리와 그것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지혜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시간 남짓한 짧은 비행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제주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 안에 이런 아열대 섬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마치 작은 국제공항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리는데 직원분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외국분들이 제주도를 정말 많이 찾으세요. 특히 유럽에서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렌터카로 제주시 시내를 지나면서 곳곳에서 외국어 안내판을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성산일출봉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안내판을 보며 한국이 가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꼈어요. 정상에 올라가는 길에서 만난 태국 가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발달된 도시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딸이 대답했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걸 다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자신들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거야. 점심시간에 성산항의 한해산물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곳 사장님이 정말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시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영어 강사였어요. 그런데 5년 전에 제주도로 내려와서 이 일을 시작했죠. 외국 손님들이 많아서 영어가 도움이 돼요. 서울에서 제주도로 오신 이유가 있나요? 제주도가 점점 국제적인 곳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들과 소통하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서요. 오후에는 한라산 국립공원을 구경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만난 독일 청년 둘이 배낭여행으로 아시아를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어때? 제가 독일어로 물어봤어요. 정말 놀라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어때? 뭔가 균형이 잘 잡혀 있어. 전통도 살아있고, 현대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해. 밤에 혼자 다녀도 전혀 무서움이 없어. 저녁에는 제주시 중앙로의 한 카페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인데 제주대학교에서 관광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케이팝도 그렇고. 그런데 공부하러 와보니까 한국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더라고요. 어떤 매력이요?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느낌이에요. 저 같은 외국인도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 베트남 학생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해봤어요. 한국이 단순히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꿈을 품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고 있구나 하고요. 밤에는 제주도의 유명한 올레길을 걸어봤습니다. 달빛 아래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길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올레길에서 만난 일본인 부부가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의 센스가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들었어. 맞아. 그리고 이런 길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고 있잖아. 정말 열린 마음이야. 제주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람들이 정말 다양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배낭여행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공용 공간에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중국에서 온 대학생이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한국에 와보니까 왜 우리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을 좋아하는지 알겠어. 여기는 뭔가 가능성이 느껴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 호주에서 온 청년도 맞장구 쳤어요. 나도 그래. 한국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 그게 전염되는 것 같아. 말레이시아에서 온 여학생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저는 한국이 아시아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제주도 바다 소리를 들으며 생각해봤습니다. 제주도라는 작은 섬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야 했다면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찾아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인들의 열린 마음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6째 날,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날을 인천공항 근처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거든요. 공항 근처 호텔에 짐을 풀고 인천공항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놀란 건 일주일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곳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단순히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얼굴이자 세계와 소통하는 창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출발 로비에서 사람들을 관찰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대부분 밝더라고요.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는 게 얼굴에서 읽혀졌어요. 한쪽에서는 중국인 가족이 한국 과자와 화장품으로 가득 찬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일본인 젊은이들이 케이팝 굿즈를 자랑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것 같은 중년 부부는 한복 체험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고요. 공항 면세점을 둘러보다가 정말 흥미로운 장면을 봤어요. 유럽에서 온 것 같은 젊은 여성이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점원과 대화하고 있었는데 점원분이 유창한 영어로 제품을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유럽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아요.
한국 화장품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 여성이 신기해하며 대답했어요. 정말요? 저는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친구가 추천해줘서 사러 왔는데 점원분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전 세계에서 K-뷰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이 만든 브랜드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저희도 뿌듯해요. 그 대화를 들으며 한국의 힘은 단순히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한국의 것을 원한다는 데 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공항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한국에서 한 달간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이었어요. 한국에서 한 달 지내보니까 어땠어? 정말 좋았어. 사람들도 친절하고 뭔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 나도 그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나라와 달라. 무시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줘. 맞아. 나중에 꼭 다시 와서 더 오래 머물고 싶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한국이 가진 또 다른 힘을 느꼈어요.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 그리고 꿈을 응원해주는 분위기 말이에요. 공항 전망대에 올라가서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비행기들이 한국을 떠나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들 안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타고 있겠죠.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든 사람들,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들. 저녁에는 공항 근처의 한한식당에서 마지막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한국인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정말 의미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요즘 유럽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예전에는 아시아 손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국이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예전에는 우리가 외국 것을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으로, 따라가는 입장에서 이끄는 입장으로 바뀐 거죠.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언제세요? 외국 손님들이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 이런 말을 할 때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뿌듯해요. 밤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인천공항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불을 밝힌 공항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한국이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같았어요. 우리는 열려 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우리를 믿어도 된다. 이런 메시지 말이에요. 호텔 방에서 일주일간의 여행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체험하러 왔는데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힘의 중심에는 한국 사람들의 자신감과 열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일로 떠나면서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이런 모습들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 역시 독일로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베를린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경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점심시간에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 후기 정도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깊이 있는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였어. 동료 토마스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놀라웠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더라고. 특히 사람들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 여동료 안나가 흥미롭게 반응했어요. 어떤 자신감? 억지로 보여주려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자신감이야. 자기들이 가진 것에 대한 확신 같은 거지. 그때 팀장인 미하엘이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회사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업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 당당하면서도 겸손하더라고.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본 한국 가족, 서울에서 만난 친구들, 경주의 할아버지, 제주도의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열린 마음에 대해서요. 정말 인상적인 건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야.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줘. 안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쉽지 않은 건데. 보통 급성장한 나라들은 과시욕이 강하거나 반대로 아직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하잖아. 주말에 베를린의 한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문화 행사에 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독일 거주 한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10년 전부터 독일에 살고 있다는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젊은 독일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하고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고요. 제 딸아이 학교에서도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친구들이 부러워한대요. 20대 한국인 유학생 박양은 또 다른 경험을 들려줬어요.
저는 작년에 왔는데 독일 친구들이 한국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여행 가고 싶어 하고,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하고, 예전 선배들 이야기와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 행사에서 만난 독일인 한국학 연구자 클라우스 박사님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국의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처음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한 게 20년 전인데,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자신감이에요. 예전에는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이 강했다면, 지금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나요. 그리고 그 자부심이 근거가 있어요. 실제로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대학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중 한 친구인 루카스가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사실 나도 한국 가보고 싶었어. 마르쿠스 이야기 들어보니까 더 가고 싶어졌고. 왜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 요즘 젊은 애들이 한국 음악 듣고 한국 드라마 보고 그러잖아.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유행인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지는 걸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또 다른 친구 얀이 말했어요. 내 여동생이 한국어 배우고 있어.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요즘 한국 기업들이 독일에도 많이 진출했잖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이었다는 것을요. 한 달 후, 회사에서 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시장이 아니라 파트너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자립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상태거든요. 부장님이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 외국인을 대하는 자연스러운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를 바라보는 당당한 시선에 대해서요.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서구 문화를 동경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의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갑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접근해야 해요. 몇 개월 후, 저는 베를린에서 열린 한국 문화 축제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독일 청년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정말 멋진 나라네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정말 친절한가요?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요. 지금도 종종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떠올립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건 단순히 강한 여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신감과 열린 마음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사람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력. 그리고 꿈을 품은 외국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여권 순위 같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숫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도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의 진짜 친구로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독일 친구들에게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전해주고 싶어요. 독일 청년 마르쿠스가 경험한 일주일간의 한국 이야기. 단순한 여행기를 넘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2025년 최신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192개국 무비자 입국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죠.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신뢰의 눈빛,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자신감, 그리고 꿈을 품은 외국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여권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브랜드입니다. 한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모습,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몰랐던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입니다.